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하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재밌는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귀 쪽의 흑돌들이 뭔가 좀 곡괭이 형태로 약간 아주 재밌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 대마가 뭔가 좀 안형을 봤을 때 한 집 정도는 좀 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두 집을 내기에는 귀 쪽의 형태가 굉장히 좀 비좁은 그런 상황이죠. 자, 648생이다 446생을 좀 만들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보면은 약간의 백에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에게 응징을 가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 대마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방심을 하면은 백에게 일격을 맞게 되면서 이 흑대마는 그냥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패를 내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답표를 들고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반쪽짜리 정답이 아닌 완벽한 정답표를 받으면서 이 흑대마를 멋들어지게 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 쪽을 한번 밀어볼 필요는 있는 게, 여길 뒀을 때 뭔가 지금 백이 손을 빼주면 여길 늘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쉽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쪽을 두면은 이게 뭐죠? 직사공이라서 안쪽을 이렇게 손찌검 해봤자 별로 이제 백이 가능한 그림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부분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근데 고수의 이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선수도 좀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혹시나 이쪽을 안 받고 뭐 이런 데를 젖혀가지고 조금 비틀어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눈이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이게 되게 쉽게 백을 응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이 넉점이 도망가는 방법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자, 이건 뭐 너무 쉽게 풀리죠. 자, 그렇다고 한 점을 살리면은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넉점 잡히는 게 시간 문제라서, 자, 이것도 쉽게 풀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되면 너무 좋은데, 당연히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줄 리가 없어요. 백은 이 자리를 도망을 침으로써 이 5점을 이렇게 예쁘장하게 호구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무사하게 지금 본인 원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대로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죠. 자, 흑이 좀 약간 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딱 뭔가 각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이 지금 백을 공략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 궁도를 좀 넓힌다라고 하면 이제 늘어가는 게 좀 좋은 수이긴 하거든요. 안 받으면은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흑의 지금 주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백이 받더라도 별로 그다지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넓혀봤자 막아서 이렇게 해서 3궁밖에 못 만드는 그런 흑의 모습입니다. 자,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단수가 되려 성립이 되면서 백이 이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약간 좀 백을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을 치는 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를 찝어주면 여길 두면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자, 이거는 횡재했죠? 선수까지 잡고 큰 자리까지 향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좀 더 크게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여길 두면 됐는데,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분명히 선수를 잡는 게 더 이로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본다면 치중 가는 것이 조금 더 이로운 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바둑판의 판세에 따라서 조금 그 경우를 다르게 분별해가지고 두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변화도인데, 자, 맞습니다. 이 넉점을 구출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나 이렇게 둬가지고 쌍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쌍립이 이렇게 허용이 돼버리면 돌파를 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결함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데 찌르고 아무리 이렇게 다 해봐도 결론적인 모양을 보고 나면은 두 집이 날 수 있는 모양은 아까보다도 다 더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이거 느는 것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치중 가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수는 멋스럽긴 해요. 멋스럽긴 한데 끝내기로 유익하다. 자, 왜냐면 지금 이 다음에는 집이 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다 옥집이거든요. 먹여쳐서 여기도 옥집, 여기도 옥집. 자, 그렇다고 집을 내려고 하면 뒤늦게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땡 잡았죠. 한 수로 큰 자리까지 가고 전체를 잡아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찝는 맥점을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유익합니다. 이 늘어가는 걸 선수로 만들기 위한 아주 유익한 수인데 막아주면은 이게 통해요. 늘어서 더 이상 얘를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욕심 부려주면은 더 백을 응징하는 기가 막힌 돌려차기 묘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이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을 잡는 데는 흑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제 이런 수를 당했을 때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응수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 잘못하면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이 잘못 뒀을 때도 끊는 방향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쪽으로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응징을 해야지 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따내서 흑이 추구하는 그런 모양은 잘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게 배붙이는 게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도망가면 끊어가지고 딱 걸리는 그런 모양이고 반대로 둬도 이렇게 하면은 백돌 넉점이 잡히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중요한 건 도망쳤을 때입니다. 아까 봤던 모양이랑 좀 비슷해요. 이런 선수는 가능한데 이게 돌돌이를 쳤다고 무조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돌돌이를 만들었는데 별로 실속은 없는 그런 모양이고 흑돌이 다 잡히고 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는 백을 응징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수가 있길래 이게 이렇게도 참 어려운 걸까요? 자, 뭔가 좀 맥점이 지금 해봤던 게 여기 안 됐죠? 막아서 안 됐고 배붙임도 나가서 안 됐고 다 해봤거든요. 끊는 거 안 해봤네요. 끊는 게 근데 이건 이거는 이렇게 쳐도 따내면 이어가지고 백이 살아가고 이렇게 찌르면 똑같은 모양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두더라도 결국 뭐 이런 먹여치는 천재적인 묘수가 있을 게 아니라면은 따내고 이어가지고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제 진짜 다 해봤는데요. 여기 4개를 다 해봤는데 얘를 응징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동격서라는 말이 요럴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를 때리고 싶으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바둑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한번 좀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를 두면 자, 일단 이걸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어가지고는 뭘 기대해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끊어가면은 전체가 다 잡히니까 이건 흑이 땡 잡았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하게도 얘를 잇던 얘를 잡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이었을 때 흑은 이도를 잇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이걸 이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지금 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안 통합니다. 근데 흑이 준비된 수는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자, 이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포기하면 따내는 순간 다 받아줘도 아까 전에 이게 3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보장되어 있던 선수가 이제는 도움을 주면서 직사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두면은 이렇게 넓혀가지고 추가적인 한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뒀을 때 백이 일단은 여기를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있기만 해도 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넉점을 포기해야 하는 백의 모습이죠. 흑이 아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넉점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뒤로 단수를 치기만 해도 이 2점 따로 한 집 따로 한 집이 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런 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두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내는 것으로 백이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게 이제 아까랑은 좀 달라요. 찔러놓고 나서 찔렀을 때 백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거든요. 따내서 이 단수를 허용을 해도 얘는 선수가 되지만 역시나 3궁으로 흑을 봉쇄하면서 전체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베개 반격에 막혀버린 흙의 모습인데 수읽기는 이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진군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기만 해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타격 지점을 조금만 방향 설정을 바꿔주면은 아름답게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를 달라 이거예요. 되게 안 주면 이제는 정말로 네가 좀 많이 실수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백돌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야, 이거는 여기 막을 수도 없는 게 이쪽 끊는 맛까지 남아가지고 젖혀도 되고 완전 이 집주인이 바뀌어버리죠. 자, 이 바둑판의 60집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순간인데 자, 백이 슬프죠.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딴에서 이게 뭐죠? 바로 패가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넓혀가지고 직사궁을 이제는 다투는 백은 이제 패감을 조심해야 될 게 이럴 때 따내가지고 패감을 아끼려고 하다가는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궁도가 확 넓어지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은 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 직사궁 패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흑이 그냥 이으면 살고 백이 이 패를 그냥 이겨내면은 흑을 잡을 수 있는 그냥 단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반대로 둬도 여길 밀어가지고 결국은 요 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패의 요령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단수 치는 거보다는 이어가지고 이 패를 좀 남겨놓는 게 좀 더 현명하겠죠. 왜냐면 단수 치고 났을 때 어차피 이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왜냐면 이걸 끊긴 당하면 전체 사활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야, 이 찝는 수가 성동격서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좋은 수인데도 지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두기 전에 일단은 이걸 안 해봤잖아요, 저희가. 어떤 수를 두면 될까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는 따내면 또다시 패가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백이 여기를 이어가는 순간 자, 이제는 이렇게 다 받아주면 이 백돌이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전혀 영향을 안 받아서 이거는 흙이 또 안 되죠. 첫 수를 잘 둬놓고도 급소를 놓치는 흙의 모습. 이래서 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급소는 어딜까요? 딱 답이 나오죠. 바로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처럼 이도를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성급했습니다. 자, 항상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 5점을 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전체 100대마를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 조금 쓸게 자신 있다면 호구까지 쳐가지고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여기로도 수상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자, 이 수상전은 지금 흑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두 수 차이로 이겨가게 됩니다. 야, 백이 완전 털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욕심 부렸죠. 이렇게 반격을 맞으니까 자, 여기 한 집 내는 거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단수 쳐도 한 집 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손을 빼도 될 정도로 흑이 수상전에서 다소 여유가 있게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는 완전히 바둑이 끝나버릴 정도의 그런 결과를 백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은 보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똑같이 따내서 여길 두면 이어가지고 또 패가 발생이 됩니다. 자, 흙이 진짜 좋은 수를 뒀는데 야, 이거보다 더 하늘을 날 수 있는 묘수가 있다니 네, 바둑이 정말로 오묘합니다. 자, 이 찝어가는 것보다 좀 더 성동격서다운 그런 방법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찝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단수 쳐가지고 요돌 한 점을 따내게 한 것이 이제 패를 만들게 된 요인이거든요. 나쁘진 않았지만 그거를 오히려 비틀어서 그런 기회를 창출을 안 시켜주는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고수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를 그냥 찝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 여길 찝다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잡을래 말래. 자, 일단 안 잡는 거는 너무 쉽죠. 요 한 점을 제압하면은 눈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해줘도 아까랑은 패 모양이 안 나죠. 이으면은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직사궁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여결뒀을 때 이렇게 한 집을 내주면 흙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찝었을 때는 일단은 얘를 잡아갈 수 있는데 끊으면은 전체가 걸려버리는 백의 모습이고
백이 뒤늦게 포기하면은 이렇게 따내주면 여기 단수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수를 해서 사실 끊어도 됩니다. 이었을 때 여기 집이 지워져 있다고 해도 여기 직사공을 낼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은 쉽게 살아있죠. 자, 그럼 백의 이제 유일한 응수는 이쪽입니다. 이쪽. 바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못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이 요 하나를 이제 교환을 하고 나면은 마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 넉 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죠. 잘못 공략하면 요 한 점을, 자, 이게 이제 한 점을 단수 칠 때 많은 분들이 위에서부터 오고 싶거든요. 이유가 돌을 잡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도 돌을 살리고 싶다라는 본능이 발생하면은 이 수는 좋은 수로 남게 돼요. 맞죠? 하지만 조금 깊이가 깊어져서 이 한 점은 쓰레기다라는 판단이 현명해지면, 그런 판단이 정확해졌을 때는 얘를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백돌 전체의 활로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흑은 자연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백이 이제 막는 것도 안 돼요. 막는 것도 여기를 따내도 안 되고, 따내도 될 리가 없고, 패도 아닙니다. 됐다내면 뒤로 쳐서 어차피 백이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도소도 안 되고 백도 살려서도 안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큰 그림을 봐야죠. 여기부터 찔러주면 이제는 이 흑 넉점을 살리기가 매우 곤란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전체가 잡혀서, 야, 이날 이제 좋은 꿈 다 꾼 거예요. 흑은 완전히. 네. 좋은 꿈 다 꿨다는 말은 지금은 진짜 좋은 꿈을 제대로 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자면서 이렇게 이기면. 자, 이걸 두면 이제 백은 못 살려요. 결국은 이 넉점을 헌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 교환이 되는 순간 마법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얘를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는 이걸 찔러도 여기 있겠다라는 그런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백의 모습이죠. 못 사니까 이 정도 선수 가지고는 다시 한번 삼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다? 이제는 방법을 또 달리해요. 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을 단수 쳐서 물어봅니다. 살릴래 말래? 살리면은 이렇게 찔러가지고 다 선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 지금 단점이 남기 때문에 흑이 뭐 여유 있게 이겼죠. 손 빼도 이겼어요. 사실은 손을 빼도 흑이 이겨있는, 또 손 빼도 되겠네요. 이거는 네, 또 손 빼도 흑이 이겨있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야, 진짜 엄청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둬야 되나? 자, 이걸 두는 게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이으면, 아,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걸 두고 나서 이으면 결국에 그 메꿔야지 이제 수상전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를 두니까 이 두 점이 잡혀가지고는 백이 이제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얘를 살리면 요 센스 있게 하나 밀어서 집으로 이득을 보고, 메꾸기 전에 센스 있게 여기를 늘어가지고 집으로 한층 더 이득을 보면서 흑이 대승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결국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안 되면은 좀 고수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버틴다? 패로 버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인데 패를 다 굴복을 해주면 패인 척하는 무늬만 패예요. 여기를 오려고 했더니 이쪽이 잡히는 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이 변화를 나는 정확하게 못 읽었다. 그러신 분들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차선책으로 여기를 찔러도 이 꼬랑지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살릴 수가 없고,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그때 여기를 따내가지고 꼬랑지만 잡아도 뭐 본전치긴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백도를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야, 진짜 이거는 성동격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넉 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반대쪽에서 응수를 물어봐서 백의 좌충 관계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이 흑대마 전체를 아름답게 살려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좁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